고객을 모객하는 게 쉽지가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브랜딩, 마케팅 이런 것들은 어떤 식으로 진행을 했어요? 액세서리를 팔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자마자 바로 부터 개설을 했어요. 빅파워를 또 유지하면서 광고비를 한 푼도 안 쓰고 계시대요. 이게 가능했던 이유가 뭐예요? 사실 스마트 스토어는 결제 페이지로만 이용을 하고 있고요. 그쵸? 그리고 홍보나 광고는 으로 저는 다 해요. 네, 안녕하세요. 투트랙입니다. 자, 오늘은요, 그 유튜버 미니프랑님을 모시고 이커머스 관련된 내용을 좀 살펴볼 건데요. 많은 분들이 하고 싶어 하는 카테고리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니까 이 내용을 끝까지 보시고 많은 분들에게 인사이트를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 먼 길 와주신 미니프랑님을 박수로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본인 소개 저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길게 해주셔도 됩니다. 길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미니프랑이라고 하는 액세서리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동시에 그 쇼핑몰의 일상을 담은 유튜브 채널도 함께 운영 중인 이민아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현재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요? 지금 저는 메인으로는 액세서리 쇼핑몰을 지금 5년째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한 3년 전부터 빅파워 등급을 달성하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연속적으로 저는 이뤄오고 있고, 그리고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제가 1년 전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쇼핑몰을 운영하는 좀 일상이나 그런 정보들이나 아니면은 그냥 쇼핑몰 패킹하는 자체를 좀 ASMR로 담아보자라는 생각으로 유튜브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좀 제가 패킹하는 그런 바스락바스락 소리를 들려드리는 그런 힐링을 주고자 만든 채널입니다. 오, 야, 액세서리로 5년은 네. 진짜 찐이거든요. 액세서리를 접근을 하려면 액세서리에 관심이 많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네, 그래야 네, 수월하죠. 오늘도 이렇게 되게 멋진 액세서리를 해오셨는데 그 액세서리에 대해서 원래 이 사업을 하기 전부터도 관심이 있으셨나요? 사실 그렇진 않아요. 제가 이 창업을 시작하기 전에 저는 한 5, 6년 정도 플랫폼 회사에서 온라인 MD로 일을 했어요. 그래서 온라인 MD로 일을 하다 보니까 그때부터 저는 이제 소싱이나 마케팅, 세일즈에 관심이 많고 잘 해야 했어야 되거든요. 어느 날 이제 현타가 왔어요. 내가 이렇게 이 회사에 돈을 많이 벌어다 주는데 내 월급은 변하지 않는구나. 그래서 현타가 오면서 제가 내 거를 좀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회사를 다니면서 한 1년 정도 저는 무언가 내가 뭘 잘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하면서 찾아보기 시작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의류를 제가 살짝 건드려 봤다가 실패를 하고 액세서리로 방향을 튼 케이스예요. 그러면 현재는 당연히 퇴사를 하시고 네. 퇴사하신 건 얼마 됐어요? 1년 병행하고 퇴사를 했으니까요. 4년 전에 4년 됐네요, 퇴사한 지. 그때 당시면 일단은 이제 의류부터 시작을 하셨다고 하니까 네. 처음에 사업을 시작한 플랫폼은 어디였을까요? 특이하게도 처음부터 지금까지 다 네이버만 이용하고 있어요. 제가 아무래도 제 첫 시작 이야기를 하려면은 제가 실패했던 이야기들을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처음에 회사 다니면서 이제 일기처럼 블로그 포스팅을 많이 했어요. 그때는 제가 온라인 MD다 보니까 MD 직무 관련 이제 정보라든지 일할 때 어떻게 제가 일을 하고 있는지 이런 정보들을 많이 올리다 보니까 그 검색을 통해 들어오는 분들이 그래도 꽤 있으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걸 보고 나 블로그에서 뭐를 좀 팔아봐야겠다, 뭐 좀 해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때 웬만큼 이제 쇼핑몰 하면은 의류 쇼핑몰이 거의 공식이었어요. 그때는. 그쵸, 그때는 그래서 저도 그럼 블로그에 옷을 팔아야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했고요. 그래서 이제 테스트로 옷을 소싱하고 이제 블로그에 올리면서 제가 블로그 마켓 형식으로 시작을 했어요. 블로그 마켓으로 이제 옷을 딱 팔았는데 이게 잘 되지 않는 거예요. 제 생각만큼. 일단 회사를 다니고 있으니까 시간 투자도 많이 못하지만 이게 왜 구매 전환이 안 일어날까 생각을 해봤더니, 이게 제가 제 블로그를 봐주시는 분들은 이제 30, 40대 남성분들이 꽤 많았어요. 직무 관련 정보들을 찾고자 하는. 근데 제가 판매하고 있는 상품은 20, 30대 여성을 타겟으로 하는 상품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내가 이 채널과 타겟 고객 설정을 잘못했다, 매치를 잘못했다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실패를 한번 겪고 나서 저는 방향을 틀게 된 거죠.
근데 회사 생활을 하시면서 블로그 마켓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도 의류 재고를 조금 어느 정도 보유하신 뒤에 시작을 하신 거예요? 아니면 주문 들어오면 사서 보내줄 생각이셨던 거예요? 네, 저는 블로그 마켓으로 진행했다 보니까 주문을 먼저 받고요. 블로그 마켓은 보통 고객분들이 입금을 먼저 하면서 주문 신청을 하세요. 그래서 저는 그 모은 돈으로 필요한 수량만큼 저는 사입을 해서 포장, 패킹을 해서 보내드리는 방식으로 했죠. 야, 그럼 그 생각보다 초기 자본금이 거의 필요가 없었겠네요? 초기 자본금은 정말 처음에 제가 사야 되는 샘플, 그리고 뭐 포장 부자재 일부 그 정도로 정말 많이 들지 않았어요. 어쨌든 그러면 이제 의류를 하다가 한번 소디슨 실패의 맛을 보고 이제 포기를 하고 다시 회사나 열심히 다니자 이렇게 생각을 하신 걸까요? 실패를 하고요. 네. 포기는 안 했어요. 왜냐면 언젠간 내 거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때 제 직무 자체가 길게 끌 수 있는 사실 직무는 아니에요. 온라인 MD가 정말 젊을 때 최선을 다해 바짝 일을 해야 되는 직무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내가 40, 50대까지 이 일을 잘할 수 있을까 생각할 때 좀 물음표여서 언젠가는 내 걸 해야겠다라는 생각은 그때부터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방향을 아예 틀면서 나는 그럼 어떻게 접근해야 될까에 대한 고민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왜 액세서리였을까요? 저는 굉장히 보험 들어놓는 걸 좋아해요. 저는 리스크를 많이 가져가는 걸 싫어하다 보니까 회사도 먼저 저는 퇴사하지 않았고요. 같이 일단 발을 얹어놔야겠다 생각을 했고, 그럼 내가 회사를 다니면서 시장을 나가야 되는데 의류는 밤 시장이에요. 그러면 제가 낮에는 회사에서 일하고 밤에는 동대문 나가고 제 이 바이오리듬이 완전 깨질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몇 번 부모님 도움을 받아서 나가봤는데 부모님한테도 민폐고 내가 돌아와서 회사 일에도 집중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이거 방법이 잘못됐다. 그리고 그때는 이제 집에서 해야 된다 생각을 했어요. 부업임으로. 그래서 일단 재고를 많이 차지하고 싶지 않았어요. 재고 부피도 의류는 너무 크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고 가계절이 너무 정확하고 너무 빠르다 보니까 이 재고 한번 사놨다가 장기 재고로 넘어가기가 너무 쉽거든요. 그래서 의류는 이러한 위험이 있다. 나한테는 맞지 않는 것 같다 생각해서 이와 완전히 반대되는 그런 카테고리는 무엇일까라고 생각했을 때 저는 액세서리가 떠올랐고, 액세서리 같은 경우는 낮 시장이에요. 그래서 낮에 이제 상인분들이 거래를 하시고 그리고 굉장히 작잖아요. 작고 가벼워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집에서 보관하기에도 수월해서 저는 액세서리로 이제 방향을 틀고 이쪽으로 집중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액세서리로 팔 품목을 바꾸고 난 다음에 고객을 모객하는 게 쉽지가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브랜딩, 마케팅, 이런 것들은 어떤 식으로 진행을 했어요? 저는 액세서리를 팔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자마자 바로 인스타그램부터 개설을 했어요. 이제 저뿐만이 아니라 제가 이제 제 액세서리를 구매해줄 2030 여성분들은 인스타그램을 가장 많이 쓰시거든요. SNS 중에서. 그래서 SNS 인스타그램을 바로 개설을 했고요. 상품을 저는 올리기 전에 일단 좀 나를 지켜봐줄 잠재 고객들을 먼저 모으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액세서리를 좋아할 분들이 좀 보고자 하는 이미지나 영상들을 많이 올리려고 했고, 그리고 제가 판매하고자 하는 이제 귀걸이, 액세서리 목걸이들을 좀 선물 이벤트도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제 계정으로 불러들이는 작업을 먼저 진행을 했습니다. 이전의 실패는 사실 몇 개월 한 거 아니셨잖아요, 그쵸? 의류는 네, 몇 개월 달 안에 했죠. 하지 않았죠. 예, 그래도 어쨌든 그런 실패가 있었고 뭔가 마음을 단단히 먹고 이번 다시 시작하셨는데, 이번에 시작을 새로 하실 때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브랜딩을 해야겠다 라고 생각했던 중요한 것들이 있나요? 이거 또 회사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회사 얘기 제가 중요하죠. MD로 일을 할 때 가장 아쉬웠다고 생각하는 점이, 정말 열심히 소싱을 해오고 이벤트를 기획해서 오픈을 했어요. 근데 이게 나만의 파티로 끝날 때였어요. 이게 우리 회사만의 파티로 끝나는 거.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해서 준비를 했는데 이 준비한 거를 고객들이 모르는 거예요. 우리만 알고 알리는 역할을 잘하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저는 항상 이 부분이 아쉬웠고, 내가 직접 할 때는 이 부분을 나는 가장 집중해서 움직여야겠다. 나는 여기에 이것만큼은 나는 가장 최우선으로 삼고 일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맞아. 막 혼자 신나고 고객들이 너무 좋아하겠지 하고 막 준비를 하는데 아무도 안 와. 그쵸. 나만 하는 거죠. 네. 이 이벤트를 진행하는 거를. 그게 진짜 어려워요. 그 간극을 메우는 게. 맞아요. 그 몇 가지 예시 같은 게 있을까요? 거의 저의 판매 전략인 것 같아요. 이게 저는 일주일에 이틀 정도 저는 신상을 업로드하는 날을 아예 정해놓고요.
그리고 제가 신상을 오픈할 때 저는 절대 사후 홍보는 안 해요. 저는 무조건 사전 홍보를 하고요. 제가 보여드리고자 하는 상품을 올리고 나서 알려준다? 예를 들어 이 아크릴 집게를 팔아요. 오늘 업로드를 했어요. 이제야 홍보한다? 이거 이미 늦었거든요. 저는 홍보를 어떻게 하냐면 이 아크릴 집게를 소싱할 때부터 알려줘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싶은 제품이 있는데 지금 저 이렇게 준비하고 있다. 그리고 얘를 저 드디어 며칠 만에 몇 달 만에 얘를 구했다. 그리고 수량은 어느 정도 확보를 해서 몇 날 몇 시에 오픈할 건데 이때 빨리 오셔야 얘를 구매하실 수 있다. 그리고 이때 오시면 저는 어느 가격의 혜택으로 전 제공해 드릴 것이다 라는 정보를 저는 아주 디테일하고 자세하게 사전 홍보를 다 해둡니다. 그리고 나서 이 제가 정해둔 몇 월, 며칠, 몇 시에 고객분들을 부르는 거죠. 되게 참신하네요. 이게 인스타그램이니까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인스타그램이 많은 도움을 주죠. 네, 블로그나 인스타그램이니까 이게 가능한 것 같아요. 자, 근데 그렇게 하게 되면은 이거 같은 경우는 구매 전환율이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나? 어때요? 기대했던 것만큼 항상 나오는 편인가요? 구매 전환율은 저는 매년 한 평균 5% 정도인 것 같아요. 어쨌든 보러 들어오면은 맞아요. 100명 중에 5명 이상이 산다. 네. 이게 제 쇼핑몰은 저는 네이버에서 광고를 진행하지 않다 보니까 거의 고객들이 미니프랑에 들어온다? 이거는 구매할 생각을 하고 들어오시는 거거든요, 사실. 이미 인스타그램에서 이 제품 오늘 열리는데 지금 열렸다. 지금 구매 가능하네 해서 들어오는 고객분들이 대부분이세요. 그래서 구매 전환율이 저는 조금 높은 편으로 그렇게 유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거의 스마트 스토어 위주로만 하시는 거네요? 저는 지금 100% 스마트 스토어로만 진행을 하고 있어요. 다른 쇼핑몰 플랫폼에는 입점하지 않는 이유가 있나요? 다른 플랫폼에서도 입점 제한이 저는 꽤 많이 오긴 했었어요. 그런데 플랫폼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가격 핸들링이 어렵다는 점이 일단 있고요. 그리고 플랫폼 같은 경우는 수수료나 광고비로 이제 수익을 얻는 구조다 보니까 이 두 가지 비용을 계속 이제 올려나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제가 장기적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은 뭐 박리담회나 문어발식 입점은 아니거든요. 저는 찐팬을 만들어서 조금 더 건강하게 브랜딩하면서 저는 운영을 하고 싶고 결국은 내 팬을 만들어서 저는 자사몰에서 매출이 다 내는 게 목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플랫폼은 입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 생각인데 정말 잘하신 것 같아요. 그런 플랫폼에 입점하지 않는 건. 왜냐면 지금 광고하는 방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소통과 그리고 이 브랜드 이미지를 알려가면서 했는데 그런 플랫폼에 들어가 보면은 그냥 저냥 그런 애들 중에 하나가 돼버리잖아요. 그쵸? 네. 고객한테 수많은 뭐 귀걸이, 수많은 목걸이 중에 내가 이렇게 빛나고 반짝이고 너를 기다리고 있어요 라고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네, 맞아요. 그런 게 가장 크지 않았나 싶은 생각도 들어요. 맞아요. 자, 근데 뭐 듣기로는 지금 블로그 마켓에서 사업을 이렇게 확장하면서 엄청난 노하우들이 진짜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근데 또 단골을 굉장히 많이 보유하시고 계시다라는 소문이 있는데 도대체 어떤 식으로 단골을 만들고 보유하고 있는지 그게 너무 궁금하거든요. 제가 운영하는 이제 이 브랜드 쇼핑몰의 가장 큰 장점이 저는 단골 고객분 그리고 큰손 고객분들이 많다는 점인데요. 주문 금액 비중으로 봤을 때 재구매 비율이 70% 이상 꾸준히 나오고 있고요. 저는 여기에서 이제 제가 어떤 부분을 가장 중요시 여기는지가 나오는 것 같아요. 이제 쇼핑몰을 시작하고 지금까지 변하지 않는 생각으로 저는 고객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운영할 때 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고객이 중요해요. 상품이 중요한 게 아니라 고객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점을 항상 인지하고 저만 혼자 아는 게 아니라 내가 고객을 가장 중요시 여긴다는 거를 고객분들한테도 저는 알려드려요. 소싱할 때 고민이 돼요. 이 제품을 진행할지 말지 고민이 되면은 저는 고객분들한테 물어보거든요. 고객분들한테 물어봐서 원하면 진행을 합니다. 저는 이 정도로 고객의 의견을 중요시 여기고 그거를 1순위로 생각하고 운영을 하고 있어서 저는 이렇게 계속 믿고 구매해 주시는 고객분들이 계속 쌓여가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미니프랑의 거의 연례 행사라고 볼 수 있는데 저는 매년 연말이 되면이 가장 높은 등급의 분들에게 작은 연말 선물이랑 제가 손편지를 직접 적어서 보내드려요. 이 정도로 저는 고객분들 생각으로 거의 가득 차 있어요. 근데 더 신기한 거는 광고비를 빵원이래요. 지금까지 3년 동안. 그리고 3년 동안 이렇게 운영하면서 빅파워를 또 유지하면서 광고비를 한 푼도 안 쓰고 계시대요. 이게 가능했던 이유가 뭐예요? 네이버를 이렇게 5년 넘게 쓰고 있지만 사실 스마트 스토어는 결제 페이지로만 이용을 하고 있고요. 그쵸? 저는 이제 반대로 주로 홍보나 광고는 인스타그램과 유튜브로 저는 다 해요.
그런데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는 노출도 안 시키는데 그럼 빅파워는 사실 의미가 없을 것 같기도 한데 빅파워가 주는 효과는 대표님 생각할 때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사실 저의 진짜 고객분들에게는 이 빅파워 등급이 중요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빅파워는 지금 저에게는 뭐 하나로는 제 개인적인 만족일 수도 있고요. 목표? 네. 그리고 제가 인스타그램이랑 유튜브를 같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는 보통 진성 고객분들이 많이 계시고요. 유튜브로 통해서 오시는 분들은 신규 고객분들이 많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신규 고객분들은 이 스토어로 넘어왔을 때 여기가 좀 파나? 하는 걸 그 등급으로 솔직히 보고 판단하시잖아요. 그렇죠. 처음 오신 분들은. 네, 그래서 저는 기존의 진성 고객분들과 신규 고객분들을 모두 저는 맞이해야 되다 보니까 그러면 빅파워 등급도 계속 유지를 하면서 저는 이렇게 알리는 방식으로 이 두 가지를 같이 가다 보니까 또 빅파워가 큰 도움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 제가 살짝 봤을 때 보니까 숏폼이 되게 많더라고요. 맞아요. 대부분이죠. 네, 보니까 그 숏폼은 보통 어떻게 만드세요? 저는 거의 지금은 2, 3일에 한 번 걸로 인스타그램 릴스를 업로드를 하고 있어요. 릴스로 저의 업무 이야기는 물론이고 신상으로 보여드리고자 하는 상품도 저는 웬만한 정보는 다 릴스로 소통을 하거든요. 릴스를 만들 때 혼자서 진행을 하시는 거잖아요. 네. 뭐 특별한 촬영 도구나 편집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되게 궁금할 수도 있거든요. 촬영 도구는 진짜 핸드폰 하나면 되고요. 편집도 저는 요즘에 무료 어플이 워낙 괜찮게 나와 있어요. 저는 블루랑 캡컷 무료 어플 사용 중에 있고 편집 제가 할 수 있는 기능은 솔직히 컷 편집밖에 없어요. 굉장히 쉽습니다. 이게 어렵다고 느끼실 수 있는데 한두 번 해보시면은 굉장히 쉬워요. 근데 그 주얼리 같은 경우는 사실 어디를 소구점을 잡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그런 소구점을 잡아서 그런 보통적인 영상을 만드는 건가요? 저는 릴스를 만들 때 일단 주제를 두 가지 정도로 나누는데요. 하나는 정말 제가 보여드리고자 하는 신상 주얼리를 최대한 실물이 잘 느껴지게끔 영상으로 담아요. 반짝임 정도를 좀 더 잘 담고자 하고 이걸 착용하고 움직였을 때의 느낌을 보여주고자 하는 그런 제품을 소개하는 영상 릴스를 제작하고요. 또 다른 면으로는 제가 일하는 모습들을 좀 담거든요. 제가 일하면서 느꼈던 좀 깨달음이라던가 제 가치관을 담는 소재들도 같이 저는 릴스로 보여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모든 저는 소통을 다 릴스로 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릴스 소재를 한번 추천해 줄 만한 게 있으신지. 제가 지금 진짜 효과가 좋은 릴스 소재를 하나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은 1인 셀러분들이 릴스를 활용해서 자신의 퍼스널 브랜딩 하기 가장 좋은 시기예요. 그 방법이 무엇이냐면 내가 하고자 하는 일 혹은 하고 있는 일을 어떠한 생각과 가치관으로 가지고 임하는지 자기의 이야기를 릴스로 푸는 거예요. 이거는 이러한 내가 가치관과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면은 신규 잠재 고객들을 모으는데 굉장히 효과적인 소재거든요. 요즘 소비자분들은 되게 의미 있는 소비를 하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어디에서나 구할 수 있는 상품이라면 이 상품을 판매하는 사장 혹은 판매하는 셀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인지 되게 궁금하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의 마인드에 마음이 움직일 때 지갑을 여세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지금 일을 시작하는 단계라면 혹은 이미 시작을 했다면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는데 나는 어떠한 일을 어떻게 하고 있고 나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리고 내가 이 제품을 얼만큼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지 등등등의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면은 그 마음을 움직이는 사람들이 계속 이제 잠재 고객으로 들어오게 되고요. 결국엔 그 사람이 판매하는 물건까지 믿고 구매해주게 되는 겁니다. 내가 사업을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 직장 생활에서 느꼈던 게 나하고 비슷하게 느껴서 네. 나간 사람들이 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그렇죠. 그 네. 사람을 응원하게 되는 거죠. 팔로워 수가 어쨌든 중요하긴 중요한가 봐요. 800에서 2000까지 또 모으려고 한 건 아니었지만 어쨌든 네. 모였으니까요. 그쵸? 어쨌든 팔로워가 많으면 판매가 더 유리하게 진행되는 건 맞죠? 팔로워 수가 많으면은 아무래도 조금 더 도움을 많이 받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무조건 팔로워 수가 중요하진 않거든요. 팔로워 수보다 더 중요한 거는 정말로 나를 믿고 따라와 줄 수 있는 진성 고객 수가 더 중요해요. 그래서 무조건 팔로워 수를 늘리기 위해 의미 없는 팔로워를 구매한다던가 의미 없는 마파를 굳이 안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아까 전에 그 릴스 이야기하면서 조금 갑자기 생각난 질문이 있었는데 릴스를 좀 잘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 좀 해주세요. 일단 릴스를 많이 만들어보지 않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저는 이 세 가지를 조금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로는 10초
이제 초보자분들은 영상을 제작하실 때 최대한 10초를 넘기지 않는 게 좋습니다. 영상이 너무 길어진다 하면요, 웬만한 스토리를 담지 않고는 이탈률이 높아지거든요. 이탈률이 높아지면 조회수가 잘 나오지 않고, 조회수가 안 나오면은 인스타그램의 알고리즘에 타기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초보분들은 최대한 10초를 넘기지 마셔라 라고 저는 추천을 드리고 싶고, 두 번째로는 나레이션이에요. 점점 릴스가 익숙해지고 여유가 된다 하신다면 여러분 만드신 릴스에 직접 목소리를 녹음해 보세요. 진짜 내 목소리. 그쵸. 내가 직접 녹음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나의 목소리를 담는 게 잘 먹히는 소재는 정보성 컨텐츠나 아니면 나의 이야기를 전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표님들이 내가 이러한 정보를 줄 때나 나의 이야기를 풀 때 여유가 되신다면 목소리로 직접 녹음을 해보셔라 라고 저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후킹되는 썸네일이에요. 일단 릴스용 썸네일을 따로 만드세요. 어떻게 만드시냐면 좀 후킹이 되는 소재를 넣어서 중앙에서 조금 상단에 여러분들이 이제 후킹이 되는 워딩을 삽입해서 썸네일을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주로 워딩에는 숫자랑 긍정적인 표현보다는 부정적인 표현이 조금 더 눈길을 끕니다. 그래서 이렇게 후킹이 되는 썸네일을 따로 만드셔서 거셔라. 저는 이렇게 세 가지 저는 좀 강조해 드리고 싶어요. 제가 현재 제작하고 있는 가죽 지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크리스탈 참 최종 컬러를 소개합니다. 여러분 들으셨죠? 10초 나레이션, 썸네일은 별도 제작. 이 세 가지를 해주면서 나의 이야기를 이야기한다면 1인 사업가 하시는 분들 중에서 브랜딩 하시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스타만 정복을 해도 솔직히 먹고 사는데 전혀 지장이 없잖아요. 그쵸. 그리고 솔직히 온라인에서 나를 진짜 믿고 따르는 팬 1000명만 있어도 평생 먹고 산다고 하잖아요. 그쵸. 네. 자, 대표님께서 정말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더 알려주고 싶은 내용들이 사업 관련된 거에 있었을까요? 이 부분은 만약에 내가 판매하고 있는 상품 수가 조금 많은 대표님들이 계시다면요. 그리고 난 주기적으로 신상을 보여줄 수 있는 여유가 된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꼭 추천드리는 게 사전에 제가 계속 강조해왔던 사전 홍보를 하시면서 일정 기간 동안만 제공을 하는 제한된 혜택을 꼭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 신상을 업로드하고 내내 2,000원에 파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오늘 다나오로 혹은 지금부터 3일간만 10%라도 할인을 해서 지금 당장 들어오게끔 구매 전환을 직접 만드시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도 저는 꼭 강조를 해드리고 싶어요. 사전에 광고를 하는데 사전에 사는 사람들에 대한 베네핏을 줘라. 그렇죠. 자, 5년 했어요, 사업을. 네. 사업만 집중하고 싶을 때도 있고 때로는 뭐 외부 환경 때문에 많이 힘들 때도 있고 한데, 그러면서 이제 여기까지 올라가셨을 것 같은데 힘들었던 점이 분명히 있었을 것 같아요.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저는 사실 굉장한 워커홀릭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워낙 일만 하면서 살다 보니까 30살에 제가 사실 갑상선 암 수술도 했거든요. 어이고. 그래서 그때도 한번 터닝 포인트가 되면서 완전히 저의 일로 방향을 틀었죠. 그래서 저는 거의 눈만 뜨면은 저는 항상 일 생각이긴 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정작 저한테 가장 소중한 좀 가족의 중요성을 잊게 될 때도 있고 건강을 해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런 부분을 조절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토요일은 정말 일을 아예 안 합니다. 다 놓고요. 좀 남편이랑 시간 그리고 가족들이랑 시간을 보내면서 생각 정리도 하고 좀 가정에 좀 집중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자, 쇼핑몰을 운영하고 싶은 사람들 아직도 굉장히 많아요. 이제 막 시작하시려고 하시는 분들, 네. 그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으시다면? 저는 제가 야구를 좋아하거든요. 어디 좋아하세요? 두산. 혹시 LG. 잘하는 네. 팀 좋아하시네요. 저 30년 팬입니다. 30년 넘게 팬입니다. 그래서 야구를 좋아하시는데? 제가 야구를 좋아해서 야구에 빗대어서 좀 말씀드리자면은 안타를 많이 치고 싶다면은 저는 그만큼 야구 배트를 많이 휘둘러야 된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야구 배트를 휘두른다는 거는 내가 소싱하는 상품이 될 수도 있고 내가 새롭게 진행하는 광고가 될 수도 있고 내가 당장 오늘 올리는 릴스가 될 수도 있어요. 비록 내가 돌리는 이 야구 배트가 모두 다 성공적일 수는 없는데요. 최대한 양적으로 많이 시도하고 테스트 해보시면서 실력을 키워 나가셨으면 저는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맞아. 뭔가 시도를 해봐야지. 맞죠? 네. 타석에서야 안타를 치든 삼진을 그쵸. 맞든 홈런을 치든 이 말씀이신 거죠? 네. 너무 좋은 말이다. 앞으로 사업 계획 목표가 있으시다면? 저는
고객분들과 노는 게 사실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제 쇼핑몰을 그대로 계속 잘 운영을 하고 싶고 동시에 이제 맨땅에 헤딩하시는 그런 초보 셀러 분들을 위해서 좀 어떻게 하면은 혼자서도 매출을 좀 잘 낼 수 있는지 멘토 역할도 저는 동시에 같이 하고 싶습니다. 아유, 좋네요. 자, 오늘 촬영 어떠셨어요? 너무 재밌어요. 일단 공통점이 몇 가지가 있다 보니까 네. 진짜 수다 떨듯이 한 것 같아요. 네. 많은 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고 꼭 브랜딩을 해야 되는데 뭐 리브랜딩을 해야 되고 뭐 이런 거보다도 그냥 동일한 상품을 사서도 충분히 고객과 소통하면서 좋아 보이게끔 좋은 사람이 파는 좋은 상품으로서 만들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여러분들께 들려줬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촬영을 여기서 모두 마치고요. 이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모두가 부자 되는 그날까지 지금까지 미니프랑 투트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올해 두산 뭐 어디까지 보십니까? 두산 일단 우승은 좀 쉽지 않을까? 가을 무조건 가고요. 네. 근데 지금은 두산한테 맞지 않은 순위예요. 사실 지금 이 촬영 기준으로 6위거든요. 네. 두산한테 아 맞지 6이 않은. 아닐걸요? LG가 6일걸요? 예. 두산이 조금 더 위일걸요 지금? 맞죠? LG가 더 위치죠? 4위, 5위. 커버 맞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 이건 의미가 없어요. 맞아요. 아직 시즌 초반이기 때문에 LG는 일단 작년에 우승을 했기 때문에 쉬어가시죠. 아니요 쉬어가지고 저는 이제 3연패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2020년대 유일한 3P 팀으로 남아서 왕조 한번 들어보고 싶은 게 소원이에요. 한번 가줄 때도 됐잖아요 이제. 두산 먼저 네. 가고 가겠습니다. 네. 잠실의 주인은 누굽니까? 두산이죠. 두산 화이팅! 아 그래요?